건물을 3천만 원,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고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건물주라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건물주입니다. 여관을 3억 7천에 매수했고 상가주택을 13억 감정된 걸 3억에 낙찰받았고 양쪽 건물의 가치를 3배 이상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데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지인 건물주로 만들어준 그 건물입니다. 9억짜리가 지금 3억이 된 사례도 보이고요. 7억짜리가 3억이 된 사례도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 다 아직도 직장인이고 와이프랑 해외여행도 갔어요. 어느샌가 질려요. 인수 받아서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이제 낙찰을 받고 전에 있던 분들을 내보내는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뭐예요? 선생님 여기 혹시 사람 살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가 쫓겨날 사람 같아? 나 여기서 죽더라도 나 안 나가. 지금은 직장 퇴사하셨어요? 네. 건물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죠. 건물주가 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세 가지 소득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 소득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자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숙박업과 요식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하는 건물주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현재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소액으로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에 해당 건물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데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금 얼마나 드셨어요? 5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고요. 건물주가 된다는 거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경매 대출을 활용하시면 80%, 90%까지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대표님은 어쩌다 건물주가 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2013년도부터 에어비앤비라는 거를 처음 알게 돼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공간들도 운영하게 되었고 에어비앤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막 2천씩 되는데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정리하고 지금은 건물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 투자가 답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건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건물 투자가 답이에요? 아파트가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아파트가 여러 채 되더라도 여유가 생기진 않거든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했을 때 진짜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같은 위기나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는 다 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지 않는 자기 건물에서 하면 버틸 수 있는 거죠. 대출 이자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보다 이자가 적거든요. 이자를 내시는 게 더 낫죠. 대표님, 건물주가 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세 가지 소득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임차를 줄 수가 있겠죠. 월세 소득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자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시세 차익들을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임차를 주고 나서도 공간이 남거나 통째로 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사업 소득까지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내 공간을 내가 쓰면은 그 수익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사업 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쉬운 사업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공간에 대해서 감이 익혀지시면 파티룸이나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같은 것들 하시면서 월세를 내는 삶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인드셋을 변화시킨 다음에 경매로 자산들을 취득하시면서 사업들을 하나씩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게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대표님 엄청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지인분들 중에도 건물주로 만들어주신 분 계신가요? 그럼요. 제가 지인분들도 많이 만들어 드렸고 작은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게 한다든지 2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되게 한다든지 사례들을 제가 촬영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건물도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보러 가시죠. 대표님,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3억 8천에 낙찰받게 도와드렸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10억짜리를 3억 8천이라는 이런 액수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니까 가능한 겁니다. 와, 진짜. 그럼 그분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보증금으로는 지금 3,500만 원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대출 일으켜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3,500만 원 있으면 10억짜리 물건에 건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도움을 받으신 분은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창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해당 건물은 객실이 25개나 있고 달방이라고 하거든요. 월세로 이제 다 보낸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돼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걸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명도 중이라서 한번 가서 만나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도가 뭐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낙찰 받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겠다. 사람을 내보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닌가요? 아,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국가에서는 이제 경매를 되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결국 불성실하게 돈을 갚으니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건물이, 좋은 자산들이 이자를 못 낸 채로 있으면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좋은 주인한테 가도록 돕고 있거든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라 가지고 대화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합의점이 생겨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방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공장이라든지 할 사업이 없거나 현금을 어떻게 창출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공짜로 쓰게 해달라고 하면 쓰게 해줘요. 이걸 운영할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지방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서 좋은 건물을 운영하는 것도 되게 좋은 수단입니다. 공짜로 쓰게 해준다고요? 그럼요. 실제 경험도 있으세요 그럼? 지방에서 주차장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주차장이 놀고 있던 건물주가 쓰게 해줄게 대신에 위에 있는 오피스텔 8개를 좀 관리해달라 라고 하더라고요. 수익 배분하기로 하고 처음에 6개월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썼어요. 방이 다 찼어요. 월방으로 계속 잘 운영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건물들을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여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 건물이 없어도 건물이 있는 것처럼 수익이 나니까. 대표님 여기가 거기예요? 네. 제 지인 건물주로 만들어준 그 건물입니다. 여기가 관광객들 출장객이나 수요들이 좀 있어요. 예상 수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순이익 1,000만 원이요?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내 돈 3,500만 원 투자해서 숙소로 세팅하면 월에 순수익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맞아요. 이 매물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여기 근처에 또 잘 되는 숙소가 있고 거기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여기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대표님 그럼 초보자분들도 이런 건물을 네. 경매로 낙찰 받아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럼요. 크게 어려움 없고요. 예를 들면 물이 터진다거나 누수가 생긴다거나 외벽 문제라든지 내부에 이제 고객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운영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전문가들과 상담하면 됩니다. 대표님 여기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네.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나요? 그럼요. 여기는 감정가 대비해서 엄청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운영을 해도 감정을 새로 받고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명도도 오늘 도와주시러 오셨다고. 네. 수익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명도 도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아이고 오늘은 한 분 더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픈 데는 좀 어떠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사장님은 어차피 이제 그분이랑 만나게 될 거잖아요. 제가 그럼 중재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못하니까 미리 협상을 하러 온 거죠, 제가. 이분이 받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것만큼 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더 받고 싶어, 여기 이사 가는데. 그러면 딜을 해오면 드리면 되잖아, 내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능력 있게 잘 하셨으나 이자를 못 내서 건물을 뺏기셨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돈을 좀 받아 나가면 좋잖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제 말은. 둘이 싸우면 죽도 밥도 안 돼서 나중에 험한 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솔직하게 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해볼 거고 저도 노력해 볼 거니까 저는 경매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라서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생활비 없으시잖아요. 매달 돈을 좀 주라 하면 안 돼요?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를 빨리 넘기는 조건으로 하고 해결할 수도 도와드릴 테니까 매달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는 게 어때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갈 데가 없다고 방도 좀 알아봐달라 할게요. 네,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할 거니까 아이고 네. 젊은 네.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괜찮다. 잠을 못 자. 이제는 잠 편히 주무시고 제가 협상을 좀 못해 오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중간에서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꼭 잘. 네네. 별 말씀. 커피들 한잔 아니,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랑 얘기를 잘 해서 좋은 조건을 협의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도 마지막엔 전 소유주분께서 호의적으로 이런저런 거 다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놀랐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 간의 관계다 보니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아려주고 걱정되고 페인 포인트를 잘 집어내면 협상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경매로 나온 건물들 중에 보면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들도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경우고요. 모텔 건물만 있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빌라 하나 정도가 더 있어가지고, 근데 저분들은 또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살고 있는 건지, 사람이 없으면 저분들을 거기로 이주시키고. 제 임대차 정보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갔던 데거든요. 위에 게 네. 3번이 지금 저희가 온 곳이에요. 대표님 여기서 어떤 거 확인하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우편 안 가져간 걸 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선생님 여기 혹시 사람 살고 계신가요? 예전에라도 살고 계시던 분? 왜요? 저희 이웃 주민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병원가서 요즘에 그것도 없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101호 사시는 분 아시나요? 잘 몰라요. 음식가다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가끔 오시죠. 또 뵙겠습니다. 여기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지금 안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명도 같은 것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익화를 시키거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제 건물주가 되셨는데 삶이 어떻게 좀 변하셨어요?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 건물이. 부모님 데리고 맛있는 호텔 뷔페도 먹으러 가고요.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못 해봤던 또 사업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겨요. 꼭 건물주가 되셔서 현금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주 돼가지고 퇴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 생기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가지고 약속 있으면 좀 일찍 나오고 운동도 좀 하고, 저는 요즘 건물주 만드는데 좀 미쳐 있어가지고 건물주 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 다 아직도 직장인이고, 와이프도 엄청 저랑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해외여행도 갔어요. 어느샌가 질려요. 사명감 있고 보람찬 일을 찾아야 되고, 제가 찾은 일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처럼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건물에서 어떤 현금을 만들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내가 꿈꾸는 삶이 어떤 건지, 그거를 집중해서 목표를 잘 세우면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가진 직장인이 건물주가 되는 전체적인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4가지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하는 건데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해하시고 건물을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지, 내 건물이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건물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건물주가 되면 좋겠죠. 세 번째는 수익성,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관리 부분. 건물이란 거는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이 건물은 목조를 지었다, 콘크리트를 지었다, 이런 자재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연식이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새 건물이어서 관리 포인트가 적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게 경매를 이용하는 건가요? 경매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은행 대출, 신용 대출, 사업자 대출,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MF론이라고 하죠. 마더 파더, 부모님을 활용한 대출도 대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90%까지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소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는지, 이 물건들을 보려면 어떤 사이트들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막막하시잖아요. 그 처음 단계를 제가 좀 쉽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사이트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경매 공고나 물건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들이 많고 보기가 힘들죠. 이 사이트에서 보지 않고 무료로 이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마이옥션이라는 사이트고요.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상가주택과 숙박시설, 경기도권까지 한번 확장을 한 다음에 최저가 기준을 5억 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감정가 높은 순으로 볼게요. 많이 유찰이 됐다는 거겠죠. 9억짜리가 지금 3억이 된 사례도 보이고요. 7억짜리가 3억이 된 사례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연천에 있는 2억 3천짜리 건물인데 지금 1억이 돼 있는 건물이고요. 이마트24가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굉장히 좋죠. 상가 주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계속 유찰이 되고 변경이 되면서 7월 8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변경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입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오른쪽에 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백학저수지 근처네요. 서울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붕도 해가지고 누수 걱정도 없는 좋은 건물입니다. 이마트24에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 편의점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건물의 가치가 2억 3천이 합리적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현재 땅값은 1억 3천 정도의 조사가 됐고 건물의 가치는 8천만 원. 제시의 건물도 있네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이고 근처에 있는 표준지가 금액이 이 정도로 측정돼서 요거랑 비슷하게 측정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되는 위치는 저희 건물의 위치보다 좋지 않아요. 좀 더 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절하해서 평가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 건물 외에도 같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창고죠, 창고. 낙찰 받으면 쓸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도 보시면은 어디서 경매를 진행 중이고 소유자가 네요. 대부 주식회사에서 이미 개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소멸 기준 권리라고 해서 대부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잡고요.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청구하는 금액이라든지 압류돼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기준 권리라고 해서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소유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다. 그럼 경매 초보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매물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보지도 않고 선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매물들을 쭉 보다 보면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어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임차인이 있다거나 그런 특수 물건들은 초보자들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내 건물에서 수익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장 드리는 게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하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꾸준하게 저희가 잠을 자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2013년도 대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그 12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담아서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고 각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이 엑셀 시트 여러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에어비앤비나 숙박업하면 불법 걱정 많이 하는데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대차 동의를 얻거나 집주인 간의 협상만 잘 되면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받아야 되고 1박 단위로 손님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허가를 관할구청에 받아야 되고 관광구청 공무원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경매 투자자들과 대표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인 분들이 많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많은데 저는 그 둘을 결합한 거죠.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싸게 산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 사업을 잘 유지했을 때 1년 뒤에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 받은 건물에 추가 대출이 나오거든요. 추가 대출을 활용해서 또 자산을 늘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벌면 그 건물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감정평가 금액의 기준이 땅값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어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매년 다릅니다. 첫 번째 건물은 여관 건물이라서 제가 숙박업을 넣었고 1층에는 편의점, 지하엔 파티룸, 옥상에는 루프탑, 객실 18개 해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3억 7천에 샀고요. 현재 감정이 12억까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건물은 상가주택인데 1층에 새를 하나 받고 샤브 칼국수집과 이제 파스타집 2층에는 단기 임대 숙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감정이 되었던 건물인데 경매로 유찰이 돼서 제가 3억에 낙찰을 받았고 지금 다시 감정을 하니 14억까지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양쪽에 감정평가 금액이 3배씩 오른 거죠. 건물주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 잡고 준비해야 돼요? 완전 초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경매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 오피스텔 하나를 낙찰 받아서 단기 임대 수요 맞추고 매각 파는 거죠. 계약서까지 109일 만에 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수강생들은 보통 얼마 만에 첫 수익을 내기 시작해요?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물을 드리면 2주 만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세팅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지인 성공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4억 6천짜리 감정된 여관 4층짜리 건물을 2억 3천에 최저가에 받았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1층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2, 3천, 나머지 부분들도 인테리어 할 예정이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예상 매출이 월에 한 7, 8천까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2천 정도? 오늘 보셨던 그 사례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10억 감정된 걸 3억 8천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객실 25개에서 나올 수익들을 생각해보면 월에 1,000만 원 정도 이득이 날 거란 말이죠. 자기 건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리스크를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해서 투자를 하고 학습을 하고 반복된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단언컨대 부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를 감내하고 도전을 하셔서 부자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 도전들 속에서 원금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천만 원 갖고 있는 직장인에게 대표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일단 5천만 원을 모으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헛되이 쓰지 마시고 자산에 투자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투자처들을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돈으로 건물주도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셔라. 대표님 노하우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좀 세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실제로 초보자가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아낌없이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